일반적인 본태선 떨림에 의한 떨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내가 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많이 불편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죠. 하지만 이러한 떨림에서 제일 힘들고 불편한 거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혹시 주변에 특히 엄마나 이모가 머리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생각보다 흔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위 친척들, 아시는 지인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절레절레 좌우로 떠는 모습을 흔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면 우리가 흔하게 파킨슨병 아니냐, 뇌졸중 아니냐 하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왜 생기고 파킨슨병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떨릴 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16년차 신경과 의사고 두통, 어지럼증, 오늘 말씀드린 이런 떨림 같은 각종 신경계 질환을 치료해주고 있는 의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챗머리를 흔든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의원에 가면 두전증이라고 얘기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여성분들한테 흔하고 60대 전후, 즉 50대나 60대부터 많이 시작을 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절레절레 흔드는 현상이죠. 이것을 진단명으로는 본태성 떨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본태성 떨림이라고 하면 내가 본태성, 체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떨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크게 위험한 병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본태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본태성 떨림의 떨림은 특징이 어떠냐 하면 내가 의도대로 조절하진 못해요. 안 떨어야지 한다고 안 떨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떨고 싶다고 해서 떨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떨린다. 약간의 리듬이 있는 거예요. 손에서 많이 생기는 수전증이 대표적인 현상인데,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파르르 파르르 이렇게 떨리는 거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좌우로 리드미컬하게 흔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비교적 규칙적인 리듬을 따르죠. 이러한 본태성 떨림은 왜 생기냐? 내가 체질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뇌 속에서 우리가 힘을 조절하는 뇌 깊숙한 곳에 중추신경이 있는데, 그쪽 중추신경의 기능이 남들보다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맞대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쪽에서 미는 힘이랑 이쪽에서 미는 힘이 동일해야지 잘 멈추고 있을 텐데, 한쪽이 너무 세게 밀면 반대쪽으로 밀려가고요, 한쪽이 또 너무 세게 되면 반대쪽으로 밀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나무 다리를 건넌다고 생각을 해보면, 외나무 다리에서 좌우로 흔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균형 감각이 조금 떨어지면 좌우로 흔들흔들 하면서 걸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손떨림이 생기거나, 혹은 머리 떨림이 생기거나, 혹은 목소리가 떨리는 경우를 본태성 떨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머리 떨림은 왜 생기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 99% 이상이 본태성 떨림으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본태성 떨림에 의한 머리 떨림은 주로 좌우로 흔드는, 영어로는 노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다 이런 의미죠. 노 타입으로 떨리는 것이 75%, 위아래로 떨리는 경우가 25% 정도 됩니다. 본태성 떨림을 연구한 한 논문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논문에 보면 떨림 환자 약 100명을 모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자가 69명, 남자가 38명으로 2배 정도 일반 떨림이 더 많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머리 떨림 같은 경우는 여성이 37명, 남성이 5명으로 여성에서 약 6, 7배 정도 더 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남자분들이 이렇게 머리가 떨려서 오는 경우보다는 여성분들, 주로 50대, 60대, 70대 여성분들이 머리가 떨려서 오는 경우가 제 느낌상으로는 10배 이상 더 많습니다. 논문을 마저 보면 머리 떨림이
시작하는 나이는 주로 여성 같은 경우는 67세, 남성 같은 경우는 71세 전후로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 빨리 생기면 한 54세 정도, 늦게 생기면 거의 80세 정도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떨린다고 하면 또 생각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파킨슨 병입니다. 파킨슨 병하고 이러한 본태성 떨림에 의한 머리 떨림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여러 연구를 보면 파킨슨 병에서 머리 떨림이 생기는 경우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손 떨림은 한 30-40% 정도에서 생기고, 주로 혀가 떨리거나 턱이 달달달달달달 떨리거나 입술이 떨리는 경우는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찾아봤는데 파킨슨 병에서의 머리 떨림에 대해서 한 5명 정도의 환자를 모아서 발표한 논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몇 명 모아서 그 특성을 발표할 정도로 파킨슨 병에서 머리 떨림이 두드러지게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몇 가지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파킨슨 병에서의 머리 떨림은 가만히 있을 때 심하고 움직일 때 좀 완화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약을 먹으면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떨리는 패턴이 본태성 떨림이나 파킨슨 병 떨림은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수전증 같은 경우에도 본태성 떨림은 그냥 좀 빠른 속도로 떨려요. 파킨슨 병 떨림은 좀 느리게 떨리거든요. 본태성 떨림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떨리다가 들고 있으면 파르르 떨리고 수저질 할 때 떨리거든요. 반대로 파킨슨 병은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손이 느린 속도로 달달달달달달 이런 식으로 떨리다가 손을 들면 멈추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특성이 파킨슨 병이랑 본태성 떨림의 차이인데, 머리 떨림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본태성 떨림에 의한 떨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내가 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릅니다. 주로 대화를 나눌 때, 식사할 때, TV를 볼 때 좌우로 살짝살짝 흔들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나는 모르겠는데 주위 사람이 얘기해줘서 알게 되었다, 주위 사람이 얘기해줘서 병원에 왔다, 병원에서 진찰할 때도 보면 머리 떨림이 있으나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많이 불편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죠. 본태성 떨림에 의한 머리 떨림은 많이 불편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고, 내가 다른 데에 정신을 팔고 있을 때 살짝살짝 떨림이 생기고, 또 목에 힘이 들어갈 때, 긴장할 때 떨림이 악화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킨슨 병하고는 꽤 차이가 나는데, 여기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병원에서 잠깐만 진찰을 해봐도 이게 본태성 떨림인지 파킨슨 병인지 저희 같은 신경과 의사는 금방 구분해낼 수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근처 신경과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본태성 떨림에 의한 머리 떨림은 몇몇 유발 요인에 의해서, 악화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과로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떨림이 심해지고요. 그리고 카페인 있죠. 커피 마시면 더 심해지고, 술 취했을 땐 좀 나았다가 술이 깰 때, 즉 술 마신 다음 날에 더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약들이 이러한 떨림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식약 중의 일부라든지 정신과 약 중의 일부 같은 약들은 이러한 떨림을 일시적으로 좀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없던 떨림이 생겼다라고 하면 먹는 약을 리뷰를 해서 떨림이 더 유발될 수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머리 떨림의 치료는 어떻게 하냐? 치료의 첫 번째 원칙은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약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굳이 약 드시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내가 친구랑 모임이 있다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러한 머리 떨림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머리 떨리는 것 때문에 남들한테 신경을 쓸 때, 또 환자분들은 평소에는 괜찮다가 자식, 자녀, 결혼식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필요시에 한 번씩 약을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런 모임이 있기 1시간 전에 약을 먹으면 대부분 충분히 이 떨림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냐? 주로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약을 먹습니다. 약품명으로는 인데놀이나 알말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을 30분, 1시간 전에 드시면 되고요. 크게 부작용은 없는데 혈압이 약간 떨어지거나 맥박이 약간 느려지거나
천식이 있는 분들은 천식 증상이 좀 악화될 수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약을 처방받으면 좋고요. 이 약으로 부족하다, 효과가 부족하고 나는 계속 떨린다, 너무 불편하다 라고 하면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 약들이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서 추가해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낙스라든지 리보트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이러한 약물 치료가 정말 효과가 없고 내가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 사실 머리 떨림으로 수술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고 손 떨림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에는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로 뇌의 한 부분에 아주 높은 에너지를 주게 되면 특정 뇌 세포를 기능을 떨어뜨리고 파괴할 수가 있거든요. 뇌에 이제 떨림과 관여되는 뇌세포 조직을 치료를 하면 이러한 떨림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많이 있고, 실제로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는 이러한 초음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 떨림은 그 불편한 정도가 너무 심하진 않고 대부분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그게 듣기 싫어서 그렇죠. 필요할 때 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조절되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주위에 가족 중에 이러한 머리 떨림이 있는 분들, 손 떨림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 떨림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되면 한 번 정도는 근처 신경과 가서 얘기를 들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떨림에서 제일 힘들고 불편한 거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이러한 떨림이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울증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남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여서 남들 보기 힘든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남들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건강을 걱정해서 좋은 의미로 하는 거지만, 적어도 이러한 떨림, 특히 머리 떨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굳이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게 그분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머리 떨림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신경과 질환 정보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